박스 스쿼트는 여러분들이 예상한 바대로 바벨을 짊어지고 박스 위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스쿼트이다. 일반 스쿼트 동작과 다른 점이 뭐가 있겠냐마는 같은 동작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박스 위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건 아예 다른 종류의 스쿼트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박스 스쿼트를 일반적으로 기록 측정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기에 보조 운동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겠지만 그 효과만큼은 많은 파워리프터들이 사용하는 만큼 스쿼트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건 확실하다. 오늘은 이 박스 스쿼트가 가져다주는 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지 스쿼트는 안정적인 자세 및 밸런스를 길러주고 스티킹 포인트, 즉 리프터가 본인의 동선에서 중량을 들어올리기 가장 어려운 지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미 언급했듯 파워리프터들이 사용하는 훈련법이니 말 다했다. 스쿼트의 기록이 최우선인 파워리프터들은 박스 스쿼트가 스쿼트의 기록을 늘려준다고 굳게 믿고 있다. 스티킹 포인트 극복을 반복 수행한다면 기록 향상이 안 되는 게 이상할 것이다. 일반적인 스쿼트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무조건 어느 정도의 신장 반사, 쉽게 말해 반동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박스 스쿼트를 수행할 때는 정지 스쿼트와 마찬가지로 멈추었다 일어서야 하기에 반동을 줄 수가 없다. 그 일어나는 찰나가 스피드를 향상시키기 좋은 구간이다. 당신이 만약 그 지점에서 천천히 일어나려 한다면 더욱더 힘든 구간이 될 수 있고 일어나는데 실패할 가능성 또한 높다. 따라서 폭발적으로는 안 보일지라도 폭발적으로 일어나려고 노력할 터이고 이는 자연스레 순발력, 스피드 향상에 도움을 준다. 쉽게 생각하면 박스 스쿼트를 훈련하면 높이 멀리 뛰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데드리프트를 반복할 때 땅의 중량을 찍자마자 당기는 방식보다 1회하고 내려놓고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1회하고 내려놓는 이런 방식이 훨씬 더 힘들다는 걸 느꼈을 것이다. 이건 곧 죽어서 멈춰있는 중량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중량보다 더 무겁다는 걸 뜻하는데 정지 스쿼트가 일반 스쿼트보다 더 어렵고 더 적은 중량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같은 원리이다. 박스 스쿼트에서는 박스에 앉으면 이미 중량은 죽어서 움직임을 멈춰버린 상태가 된다. 그 시점에서 중량을 다시 위로 올려야 하는데 대퇴 4두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둔근과 햄스트링의 개입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둔근과 햄스트링은 나 운동 좀 했다는 걸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스페셜한 부위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스쿼트를 할 것이다. 무릎이 발끝을 넘는 게 자연스러운 동작이며 그 정도로는 무릎을 망치지 않는다고 매번 얘기를 해도 본인이 느끼기에 위험스러워 보이면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 이해는 한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 안성맞춤인 스쿼트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박스 스쿼트를 하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정상적인 스윙이 가능하다. 엉덩이를 박스가 받쳐주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 위해 무릎을 앞으로 뺄 필요가 없다. 보통은 발 너비를 넓히고 엉덩이를 뒤로 많이 빼기에 정강이가 지면과 수직이 되는 형태가 많다. 박스 스쿼트라고 해서 스쿼트 기록만 향상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반 스쿼트보다도 데드리프트 기록 향상에 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일반적인 스쿼트는 바텀을 짚고 올라갈 때 신장 반사 활용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한다. 하지만 데드리프트에서는 그렇게 할 만한 구간이 없다. 데드리프트는 이름 그대로 죽은 중량을 들어올려야 하는 운동이기에 정지 후 일어서야 하는 박스 스쿼트가 딱이다. 게다가 스티킹 포인트 지점에서 둔근과 햄스트링을 잘 활용해야 하는 데드리프트에 박스 스쿼트는 맞춤형 운동으로 보이기까지 하다. 그렇기에 박스 스쿼트는 데드리프트 보조 운동으로 넣기에도 손색이 없다. 이건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중량을 정지시켰다가 일어서야 하는데 정지했다가 일어날 타이밍에 자칫 긴장이 풀리면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잘 지킨다면 오히려 부상 위험이 일반 스쿼트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1. 일반 스쿼트의 약 60에서 80%의 중량으로 수행한다. 2. 횟수를 적게 2회에서 5회 사이로 진행한다. 그리고 차라리 세트 수를 늘린다. 3. 박스 위에 앉을 때 고관절 근육만 빼고 모두 텐션,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 4. 높이가 너무 낮은 박스로 하지 않는다. 가벼운 무게일 경우 그리고 완벽한 자세일 경우는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일어서기가 더 어려운 높이이고 집중하고자 하는 햄스트링 긴장이 풀리기도 하기에 필요 이상으로 낮은 박스 스쿼트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우선 생각나는 7가지의 이점을 기재해 보았는데 이 밖에도 훈련 시간이 짧다. 볼륨이 낮기에 운동 빈도를 높일 수 있다. 대퇴 2두를 키워주기에 대퇴 4두와의 밸런스를 맞춰 하체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등 찾아보면 더 나오지 않을까 싶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박스 스쿼트 자세와 동작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